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오후 4시죠. 채널A가 방영한 안철수 금태섭 안철수 간의 이른바 제3지대 후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가 100분간에 걸쳐 있었습니다. 100분간에 걸친 토론회, 저도 진지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더군요.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그러나 이 두 후보 간의 맞짱 토론의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었고 처참한 패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홍준표 의원입니다. 또 처참한 패자는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입니다. 어제 두 사람의 그 후보 토론회가 끝나기 무섭게 조금 있다 보니까 아는 지인이 정청래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을 갖다가 저한테 포워딩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안철수 까기더군요. 안철수 대 금태섭도 김태섭이라 썼어요. 안철수 대 김태섭 토론 재밌게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장문의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안철수 버벅댔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면서 결론은 안철수는 역시 TV토론을 못해. 금태섭에게도 밀리는데 뭘 하겠어. 안철수 TKO 패. 금태섭의 일방적 한판승. 해가 갈수록 토론 실력이 이렇게 더 떨어질 줄 몰랐다. 다시는 TV토론 나가지 마시라 라고 그야말로 안철수 후보를 흠집내고 격화시키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녁을 먹을 그 무렵에 조금 지나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달라진 모습, 이제는 정치의 묘미를 알고 때로는 직구도 던질 줄 알고 변화구도 던질 줄 알고 때로는 체인지업도 던질 줄 아는 모습에서 상당히 안철수가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정말 달라진 사람은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홍준표 의원 그동안 보면은 물론 이 진보 좌파에서 네이밍 프레임을 씌웠죠. 막말 프레임을 씌워서 홍준표 하면 막말이다. 실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홍준표가 막말한 걸 구체적으로 뭐가 막말이냐 구체적 예시를 3가지만 대봐라 그러면 하나도 제대로 제시하는 기자가 없더라고요. 그죠? 홍준표는 막말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했는가 물어보면 몰라요. 그게 바로 프레임의 무서움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당 대표도 2차례나 지내고 했습니다만은 늘 일본 말이면 독고다이라 그러죠. 혼자 독불장군 같은 그런 모습. 또 상대방을 좀 깔보는 듯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존감이 큰 건 좋습니다만은 늘 상대방을 깔보는 듯한 약간 시니컬한, 약간 냉소적인 그와 같은 표현에서 사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점수를 까먹었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어제 저녁에 홍준표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사람이 진정으로 이렇게 달라졌으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고 만약에 실제 자기가 전술 전략적으로 그와 같이 달라진 듯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면 대단히 정치적으로 좀 노예한 그런 정치인으로 한 걸음 큰 성숙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길지도 않아요. 홍준표 의원의 그 페이스북의 글은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설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금태섭 TV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말한 서울시는 말 잘하는 해설사보다 일 잘하는 해결사가 필요하다. 말은 기가 막힌 레토릭이었습니다. 박원순 10년 동안 거칠의 행사로 망친 서울시를 다시 재건할 핵심적인 과제가 안철수 후보 그 말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즉 박원순은 말만 잘하는 해설사였고 정말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 해결사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난 10년 박원순이 망쳐놓은 서울시정을 바로잡을 핵심 키워드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2017년 대선이죠. 5구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토론하는 것 보고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것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 당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저 홍준표 후보가 그때 안초딩, 초등학교 갔다 안초딩이라고 그랬거든요. 결단력도 돋보이고 압축된 언어 사용 능력은 대단한 진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글에 아니 홍준표 의원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실수, 자기의 잘못된 판단, 또 그동안의 변화한 이런 흐름 속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정중히 사과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그 100분간의 그 기나긴 토론을 가서 딱 한마디, 거기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그 매눈, 깜짝 놀랐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갖다가 한 2번, 3번만 더 보여준다면은 그동안 그에게 쓰여져 있었던 그와 같은 막말 프레임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안철수가 2022년 대선은 절대 안 나가고 이번 2021년 서울시장의 선거, 보궐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2022년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 즉 내년 2022년 대선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이제 안철수는 경쟁 상대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철수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각종 최근에도 보면 4대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여론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거기에도 보면 뭐 이재명이 27% 나오고 이낙연이 10몇 % 나오는데 그 다음 윤석열이 8% 나오고 그 다음이 홍준표, 그 다음에 안철수가 5%로 공동 4위입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올인하게 될 것이고, 또 안철수가 그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장이 된다면 최소한 안철수는 2022년 대선은 스킵, 2027년 대선 뭐 당연하죠. 2026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서울시장하고 2027년 대선에 도전할 것이니 1954년생으로 1962년생인 안철수보다 8살 더 많은 홍준표 의원에게는 2022년 내년이 68세로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선 마지막 대선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2027년에 나온다 하더라도 만 65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안철수에게 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좀 맑은 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100분간 토론 중에서도 안철수가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말 잘하는 해설사가 아니라 일 잘하는 해결사라는 그 함축적 한마디로 안철수, 금태섭 TV토론 100분을 갖다 정리하는 홍준표의 그 매눈, 또 그의 정치적 감각, 순발력,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난 대선 때 2017년 대선 때 안철수를 안초딩이라고 불렀던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인간적 성숙도 보면서 진정한 승자는 안철수, 금태섭 안철수 맞짱 토론의 진정한 승자는 결국 홍준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 멜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971년. 그다음에 소리 없는 메시지, 사일런트 메시지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지금 벌써 1971년이 50년 전이군요. 발표된 앨버트 멜라비안의 그 사람의 그 인상을 갖다 결정짓는 그 연구 끝에 그것은 우리 말의 콘텐츠는 7%고 나머지가 바로 콘텐츠가 아닌 93%는 다른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자세한 설명은 다시 이제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본 지금 멜라비안 이야기는 뭐냐니까 콘텐츠가 7%, 보이스 목소리가 38%, 표정 익스프레션이 35%, 애티튜드 자세 태도가 20%, 그야말로 그 메시지를 갖다 받는 사람이 이와 같은 순서로서 메시지를 전달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엘버트 멜라비아는 우리 뭐 TV 토론에 가장 유명한 예로 드는 것이 닉슨과 케네디의 TV 토론입니다. 근데 닉슨과 케네디가 실제 나이는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내용에 있어서는 닉슨이 더 훌륭하죠. 그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밑에서 8년 동안 부통령했으니까 케네디는 43살, 42살의 젊은 상원 의원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젊고 발랄한 케네디, 자신감 있어 보이는 케네디와 좀 축축하고 뭔가 늙어 보이는 듯한 닉슨, 이 맞대결을 해서 그 TV를 갖다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나왔거든요. 그때 유권자들은 마음을 바꾸어서 케네디를 갖다가 선택하게 된 겁니다. 아마 그런 1960년의 대선, 여기에서 퀘스천을 가졌던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연구 끝에 71년에 Silent Message에 나온 멜라비아의 법칙이 그건데, 여러분 우리 대선 토론하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1997년 이회창, 김대중, 이인재 3자간의 TV 토론, 진짜 불꽃 튀는 TV 토론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기억하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정치판을 평생 정치판에 몸담고 정치평론을 갖다가 10몇 년 이상 해온 저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2002년 당시 이회창과 노무현 후보의 TV 토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2007년 정동영과 이명박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TV 토론을 통해서 기억나는 대선 후보들 간의 TV 토론에서 기억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012년 그 당시 문재인, 박근혜, 이정희 이 세 사람이 세 차례에 걸쳐서 TV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1차 토론, 2차 토론 이 두 번 토론은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흔한 이야기로 무슨 사냥꾼이 사냥감 잡아놓고 난타듯이 박살을 내고 문재인 후보는 그냥 앉아서 그야말로 구워놓은 보리자루 같이 싱긋시긋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왜 나왔느냐? 자기는 당선하러 나온 게 아니라 아주 매몰찬 목소리로 닭깎기 마사오의 딸 박근혜를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닭깎기는 마사오 박정희의 딸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성취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16일 3차 마지막 토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측의 염원이었던 박근혜 후보와 1대1 토론회, 이것을 성사시켜주기 위해서 이정희가 먹튀 논란을 무릅쓰고 중도에 대선 3일을 앞두고 후보직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시간 후에 문재인과 박근혜와 문재인 간의 양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모 종편에서 그걸 이제 보면서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처참하더라고요. 1차, 2차 토론 때 그렇게 보면 너그럽게 때로는 구워도는 보리자루 자루같이 또 때로는 그냥 존재감 없이 싱글싱글 웃고 좀 개면적인 웃음으로 그 100분 토론 시간들을 갖다 1차, 2차를 보냈던 문재인 후보가 딱 1대1 대결 구도되니까 이런 거죠. 박근혜 너 말 못하지? 너 한번 죽어봐. 즉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후보는 정말 처참할 정도로 박근혜 후보를 조지더라고요. 박근혜 후보는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다만 제 머릿속에 남은 잔상, 그 당시 그 토론의 전체를 갖다가 모 방송사에서 종편에 앉아갖고 해설하면서 봤었는데요. 딱 기억에 남는 건 문재인 저 친구는 정말 잔인한 친구로구나. 이정희가 있을 때 정말 자기보다 말 정말 잘하는 이정희가 있을 때는 존재감도 없이 그냥 개면적인 웃음으로 그냥 시간이나 때우던 문재인이 막상 박근혜, 자기보다 월등하게 말을 못하는 박근혜 잡으니까 그야말로 악덕 변호사같이 박근혜 후보를 조지는데 저 모습 보고 저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절단나겠구나 하는 그런 강한 인상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투표하셨던 분들의 공통적 의견들, 특히 이제 연령 많으신 분들, 그 당시 이제 60대 중후반에 70대 이런 분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갔던 결정적 계기는
문재인의 그 잔인한 모습, 문재인의 그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 사냥꾼 같은 그 모습 보면서 치를 떨면서 다 나가서 박근혜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토론회는요, 정청래 씨가 이야기하는 대로 정청래 씨 뭐라고 그러냐니까 TV 토론의 승부처는 카피와 이미지입니다. 카피, 즉 무슨 핵심적 무슨 말, 워딩, 이미지입니다. 맞습니다. 카피는 아닙니다. 이미지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라비안이 그 수많은 그걸 연구해서 사일런트 메시지 연구했더니 말의 내용, 콘텐츠는 7%, 목소리, 보이스의 톤 이와 같은 것이 38%. 뭐 성우같이 음성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그 목소리가 얼만큼 톤이라고 그러죠.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가식적이냐 이걸 따져 묻는 겁니다. 근데 표정 35%.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같이 앞에 이정희가 펄펄 날 때는 개면적인 표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할 때는 마치 성난 들깨 마냥 아주 잔인 무도한 표정을 짓는 그런 표정들,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어제 보니까 정청래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자기네 박영선 후보에게 가장 위협적인 안철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달면서 다시는 TV 토론 나가지 마시라, TV 토론하지 마라, 죽음의 계곡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안철수를 격충시키려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제 비록 아마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와 같은 TV 토론을 통해서 각자 후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과 생각 이러한 것들을 상대 후보와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와 같은 TV 토론은 몇 차례 있어도 좋은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제 TV 토론의 진정한 승자인 홍준표 의원 같이 이왕이면 그 100분 토론 중에서도 뭔가 긍정적으로 봐주려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것이 너무나 많고 무엇보다도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의 보면 2017년 안철수를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어제 100분 토론의 핵심은 말 잘하는 해설사가 아니라 일 잘하는 해결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서울시정을 바로잡는 길이다. 오히려 어제 100분 토론의 100분 토론을 딱 한마디로 압축해주는 홍준표 의원의 어떻게 보면 성숙되고 어른스러워진 모습, 또 겸손해진 모습에 저는 글쎄 요즘 안 그래도 좀 윤석열 검찰총장 요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또 중도 보수층에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걱정들 많이 하는데 안철수의 달라진 모습에 이어서 홍준표 의원도 계속 달라지는 모습으로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우리가 이 사람 없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괜히 쓸데없는 기우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